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유대인들이 그 사실 실리콘밸리를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휩쓸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그들은 뭐라 그럴까요? 자신이 성공하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같이 막 이끌면서 하여튼 자꾸 그 뭐라 그럴까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되게 부러워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 커뮤니티? 예, 창업 생태계. 예, 창업 생태계. 예. 우리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예. 그 유대인들이 실리콘밸리를 휩쓰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은 창업 생태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 언론들이 그 유대인의 창업 생태계를 보면서 만들어낸 그 조가 하나 있어요. 페이펄 마피아라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진이 그 페이펄 마피아들이 모여 있는 그 유명한 사진인데, 유대인들은 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 도와주는 그런 단결력이 엄청 강합니다. 이 그래프는 그 유대인들의 그 창업 그 계보를 그려놓은 건데, 여기서 보면 저렇게 다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퍼 마피아에 대한 히스토리를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페이퍼 마피아의 그 주도 세력인 피터 틸과 맥스 레브친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피터 틸은 그 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그 헤지 펀드에 들어가서 그 펀드 매니저를 해요. 그 다음엔 또 법대에 들어가서 나와서 이제 변호사가 됩니다. 그러고 나와서도 이제 헤지 펀드 매니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모교인 그 스탠포드에서 그 시간 강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시간 강사하는 과목에 듣는 학생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6명인가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맥스 레브친이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맥스 레브친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피터 틸한테 찾아가서 그 창업에 대한 그러한 그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그 기업들의 그 보안 솔루션 기술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상담을 받고, 그러한 과정에서 하루는 또 찾아가서 개발은 내가 하겠는데 이 CEO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을 적에 피터 틸이 그거 뭐 바깥에서 구하느냐, 내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그 힘을 합쳐서 이제 창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끼리는 이렇게 서로 힘을 합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좀 이상한데 어떻게 별로 만나서 큰 관계도 아닌데 어떻게 같이 일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합니다. 그 함께 하면서 내는 시너지 효과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공부할 적에도 항상 친구하고 같이 하고, 뭘 연구할 적에도 혹은 사업을 할 적에도 항상 같이 내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하면서 그 단박에 그 성공을 이뤄낸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실패를 합니다. 실패라는 것보다는 너무 이른 기술을 만들어내 가지고 모바일을 활용한 기술인데 모바일의 발전 속도가 이 기술을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보안 폴더를 만들었는데 여기다 이제 문서를 운반하는 건데, 이 모바일 기술이 미처 쫓아오지 못하니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럼 여기다 문서를 날릴 게 아니라 여기다 돈을 집어넣어서 날리면 어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그 지금 페이팔의 그 태동입니다. 그래서 그 컴피니티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한 50억 정도의 이제 투자금을 모았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하는 친구가 또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둘이 경쟁에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원들을 모집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현금을 지급해.
가입하면 뭐 $10씩 준다거나. 근데 둘이서 경쟁하다 보니까는 이게 경쟁보다는 차라리 손을 잡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합칩니다. 그게 일론 머스크의 X.com과 그 피터 딜과 맥스 레브틴의 컴피니티가 합쳐서 태어난 게 바로 페이팔이에요. 네. 그래서 이 페이팔을 하면서 주변에 이제 유대인 친구들을 많이 이제 개발자나 이 동료로 끌어들이고 나서 이걸 2003년도에 이베이에 $15억 성공적으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억 주고 매각한 다음에 그 돈을 다 나누어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시 창업 전선에 다 뛰어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창업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어도 이 사람들의 응집력이나 단결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창업을 하게 되면 넘어야 될 과정이 많은데 그걸 서로 힘을 합쳐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선 피터 딜 같은 경우는 벤처 캐피탈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전 동료들한테 다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페이팔을 했던, 그래서 탄생한 게 유튜브, 그 다음에 테슬라, 스페이스X, 링크드인, 진카, 엘프, 야모,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면 다 알 수 있을 만한 이런 유니콘 기업이 7개가 탄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역량도 뛰어나지만 자기들끼리 이렇게 힘을 합쳐서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을 보고 이제 미국 언론들이 하는 짓이 꼭 마피아 같다라고 그래서 이제 페이팔 마피아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 마피아가 좀 끈끈하잖아요. 서로의 그 조직을 위해서.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막 서로 줬다는 거네요. 예. 저렇게 이제 물불 가리지 않고 서로 도와주는 이면에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기본 그 정신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이라 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데 유대교는 율법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본 정신을 두 단어로 사실은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체닥하고 하나는 미슈파트인데 이거를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면 체닥하는 뭐 정의, 공의, 의 여러 가지로 번역되긴 하지만 정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미슈파트는 평등이라는 뜻에 가까워요. 즉 체닥하는 뭐냐면 공동체 내에 있는 약자를 돌보는 게 체닥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힘은 2000년 이상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그 외지에서 남의 나라에서 살아낼 수 있던 힘은 사실은 단결력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동체 내의 약자들, 돈이 없는 사람, 고아, 과부,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힘 있는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든지 도웁니다. 즉, 그들한테 체닥하려는 건 도와줘도 되고 안 되는 어떤 관용의 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이론이라면 그러한 약자를 도와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마땅해야 될 도리를 얘기합니다. 약자가 있는데 그걸 모른 척하는 그거는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체데카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등이라는 뜻은 뭐냐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통치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이런 평등 사상으로 인해서 유대인한테는 후츠파 정신이 나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신입사원이 경영층한테 도발적으로 질문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할 수 있는 게 서로 평등한
때는 이 평등 사상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회사에서 직위나 군대에서의 계급은 일을 효율적으로 나눠 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상하관계나 종속관계에 속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부모 자식 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종속관계로 보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의 평등관계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저러한 그러니까 뭐 그 기본적으로 뭐 100%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마인드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함께 뭐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뭐 우리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양반과 상놈 뭐 이런 어떤 그 귀족 계급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또 빈부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어떤 선입관 이런 것도 좀 강하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저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는 필요하다면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된 거네요. 그렇죠. 이 체다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체다카를 하는데도 순서와 단계가 있어요. 즉 순서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성공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 내가 도와줘야 될 순서가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서부터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하고 촌수가 영촌인 내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원하는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배우자 다음에 가까운 사람은 일촌입니다. 일촌은 부모님도 일촌이고 자식도 일촌이야. 네. 그럼 누구를 먼저 도와드려야 되나? 부모님? 그 이제 육아사상에서 이제 13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야. 그 다음에 13살이 넘은 성인 자녀들. 그 다음 순서는 2촌이에요. 3촌, 4촌 이렇게 가. 그래서 유대인사에서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픈 이유가 나를 도와줄 가까운 사람이 성공하니까는 이건 자축할 만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공하면은 자기 친척들부터 불러서 회사를 차려. 그래서 유대인 기업은 항상 가족회사, 동족회사 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잘 되면 그게 도와주는 순서야.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 다 끝나면 같이 사는 공동체 유대인들, 그 다음에는 그 옆 동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한테까지 가지만은 순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체다카에도 8단계 품격이 있는데 도와주면서도 가장 하치의 도움은 사실은 아깝지만은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도와주는 게 가장 하치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모르게끔 도와주는 건 한 중치 정도 되고 가장 최고 단계 도와주면 상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최고 단계의 품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를 한번 도와주겠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일시적으로 융통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가 혼자서 자기 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자립할 수 있게끔 곧 그 의미는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한번 도와주겠다고 마음먹으면 아주 헌신적으로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거나 인맥이라거나 모든 걸 총동원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헤세드 정신이라고 불러요. 헤세드 정신은 상대방한테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보상은 나중에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믿고 일단 한번 도와주면은 정말 화끈하게 도와줘요. 그래서 페이팔 마피아 같은 게 탄생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런 부작용은 없나요? 그거 왜 그 누가 잘 되면 좀 도와주겠지 이러다 의타심, 의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내가 의지가 약해지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게 굉장히 적어요. 그 어떤 면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체다카를 우리가 이제 자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들은 자선이 생활의 일부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청지기론이라는 게 있어서 나한테 어떠한 재능이나 물질이 많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쓰라고 나한테 맡기신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흘러야 돼.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돈을 사회로 흘려보내서 좋은 곳에 써야 되고, 내 재능이 있으면은 그거를 혼자만 자기 삶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재능을 써야 돼요. 이게 네. 청지기론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자기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는 걸 극히 경계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입장에 처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타심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적다고 보여져요. 네. 근데 지금 진짜 페이팔 마피아 저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우리도 이렇게 뭔가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업가들. 그러면 이제 보통 뭔가 엑싯을 하거나 돈이 생기거나 그러면 또 그런 자기와 비슷한 창업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자꾸 그 부를 늘려나가는 어떤 생태계 같은 걸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야죠. 네. 돼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중세서부터 그 무이자 대출 협회가 있어서 망하더라도 3번까지 그 창업 자금을 대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보면은 보통 2.6번째, 평균적으로 2.6번째 창업에서 가장 성공 확률이 크더라라는 그런 확률을 그 옛날부터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망하더라도 2번, 3번까지 창업 자금을 무이자로 대충으로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립시켜요. 그러면서도 그 돈이 메말르지 않는 이유는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자기가 도움을 받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그 무이자 대출협회에 내놓기 때문에 그 무이자 그 창업 자금이 메말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유대인들은 싹이 보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창업은 투자를 받을 확률이 97%나 돼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투자를 받을 확률이 한 1.5%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 받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게 이제 바뀌어 나가죠. 제가 보기에는 바뀌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참 궁금한 게 그 97%나 이제 대출을 해주잖아요. 돈을 빌려준다는 거는 그만큼의 어떤 사업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확률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확률이 보여야죠. 중세와 근대에 있었던 무이자 대출협회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거지만 요새 와서의 97%는 그건 투자예요. 그건 투자를 할 적에 대출이 아니라. 예, 유대인들은 가장 시드머니가 필요한 게 창업 초기예요. 그 창업가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제 탈락하는 게 아이디어는 있고 제대로 된 뭐 플랫폼이나 앱을 개발했더라도 그거를 알아봐주지 못하고 투자자가 모이지 못해가지고 그걸 끌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좌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는 싹수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창업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요. 피터 틸이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의 그 싹수를 알아보고 처음에 페이스북의 지분을 10% 사들여요. 투자를 해. 네. 그때 50만 달러를 들여서 그 페이스북에 그 지분 10%를 사들였는데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되신 줄 압니까? 얼마 정도 됐죠? 50만 불 투자한 게 50억 달러가 됐어요. 그러니 뭐 처음에 알아보고 투자한다는 게 사실은 투자하는 사람한테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버린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지. 한 10개 중에서 하나만 성공해도 되니까 그 대충 앞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에 이
여러 개 이제 씨를 뿌려놓는 거죠. 근데 우리도 저러한 문화가 되려면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M&A라는 것 자체가 되게 기업의 어떤 생태계를 빠르게 순환시키는 긍정적인 건데 뭔가 기업을 운영하다가 팔면은 돈 장사했다 막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아니 앞으로는 안 그럴 네. 거예요. M&A는 굉장히 사는 쪽에서도 자기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빠른 거고 이 파는 사람도 결국은 창업은 사실 자기가 끝까지 키우겠다는 것보다는 빨리 이거를 매각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재창업으로 뛰어들고 해서 이게 활성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헤세드 정신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유대인들은 어디 출장을 가면 가장 먼저 그 동네 시나고그를 찾아갑니다. 그 유대인 예배당을 찾아가는 건데 그러면 시나고그의 그 원로가 무슨 일로 왔는지를 이제 자세히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무슨 일로 왔고 이런 걸 쭉 설명하면 그 양반이 그 다음번 그 안식일 예배 끝나면 우리 집에서 식사나 같이 하지 하고 이제 보통 부르는 게 관례예요. 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다 배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마케팅, 홍보, 심지어는 뭐 자금 이러한 인맥이나 정보들을 다 꾸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자그마한 헤세드 정신의 그 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딜 가더라도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도와줄 거를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개인의 역량도 뛰어나지만 바로 이러한 공동체 정신, 단결력이 굉장히 무서운 거고 실제로 나스닥에 상장된 이스라엘의 벤처기업 수가 유럽 전체 국가의 벤처기업 수보다 더 많아요. 그래요? 예,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벤처기업가들이 그렇게 뛰어난 천재들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거는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유대인 기업가 선배들이 다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800만 분이 이렇게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상대로 이렇게 벤처기업이 탄생하기 힘든 구조인데 그럼에도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는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끌어주고 땡겨주고 M&A 하면서 그것들을 빨리 사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세계적인 연구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몇백 개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연구 생태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물론 히브리 대학도 있고 뭐 여러 좋은 연구소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은 조국에 대한 보온 차원에서 이스라엘에다 연구소를 내. 그 연구소를 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군요. 예.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그쪽에 연구 생태계가 너무 잘 조성됐으니까 할 수 없이 거기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LG전자도 거기 연구소를 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헤세드 정신이야. 서로 도와주는 정신으로 이제 저런 게 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듣기만 해도 상당히 부럽네요. 예. 하여튼 뭐 듣기만 해도 부러운 그들만의 어떤 그 단결력, 그다음에 그들의 생각, 그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그들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부럽기만 한데 한국도 뭔가 저런 면에서 근데 이렇게 되려면 누군가 위에서 그런 어떤 하나의 모범을 보이는 정말 페이팔 같은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됐든 대기업이 됐든 하여튼 뭐 부자들이 됐든 이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